자, 교수형의 기준에서는요, 색깔은 상관이 없어요. 요 캔들의 색깔은 상관이 없고, 요 우산형이 바닥에서 뜨느냐 위에서 뜨느냐 그 차이입니다. 바닥에서 뜨느냐 위에서 뜨느냐.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이렇게 이제 뜨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위에서 이렇게 뜨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교수형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교수형이 되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제 그 예전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제 기준점들이 있는데, 이 기준점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5에서 10거래일 상승 추세가 지속돼야 되고, 최근 거래일의 신고가가 형성이 돼야 된다. 전 거래일 종가 대비 갭 상승 크기가 클수록 신뢰도가 상승한다. 이 부분에 좀 중요시해야 됩니다. 전 거래일 종가 대비 갭 상승의 크기가 클수록 신뢰도는 상승이 된다. 캔들의 꼬리가 전 거래일 캔들 속으로 진입할수록 역시 신뢰도가 커진다. 그리고 전 거래일에 장대 양봉일수록 신뢰도가 또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 구간, 차익 실현 구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갭 상승 이후에 시초가 대비 하락할 때 일단은 우리는 배운 그대로 파란색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이면 시초가 대비 처음부터 이렇게 음봉으로 미끄러졌다가 지금 이렇게 꼬리 달리고 이렇게 형성된 이런 이제 교수형이 되는 거죠. 망치, 우산.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빨간색인 기준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색인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왔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이만큼 떨어져 내려왔다가 꼬리를 달고 시초가 위쪽으로 몸통이 새로 또 생긴 거죠. 꼬리를 달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어느 쪽의 색깔에 어느 쪽에 이제 캔들이든 이거는 이제 교수형이 된다. 어떤 기준에? 앞전에 요 기준처럼 형성이 됐을 때, 요거 이제 실질 들여다 보면서 이제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설명을.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는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이제 배운 것처럼 갭 상승 이후에 갭 상승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전거래일 캔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양봉으로. 근데 전거래일 캔들도 이제 신뢰도가 높으려면 장대 양봉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장대 양봉인데 이만한 양봉인데 갭 상승이 이따시만큼 크게 형성이 된 이후에 일단은 음봉으로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점이 형성되고 2, 3%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죠. 그렇게 해서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서 음봉으로 이만큼 떨어져 내려올 때 차익 실현이 잡히는 게 아니라, 장대 양봉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예를 들면 뭐 몇 퍼센트로 할까요? 장대 양봉이니까 10%로 해버립시다. 그러면 10%이고 고점을 요 장대 양봉의 시초가가 어디에? 여기 이만큼이죠. 그러면 얘는 이 장대 양봉 5% 이상이에요. 그러면 최소 6%의 갭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6%의 갭 상승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가면 요 음봉일 때 고점 대비 2, 3% 미끄러져 내려가면 차익 실현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캔들을 떠나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고 쭉 하니 미끄러진 겁니다. 그죠? 쭉 하니 이렇게 미끄러졌습니다. 그 이제 바닥에서 떴으면 돌리면 힘이 굉장히 세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요 몸통까지 훼손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요게 이제 요 그림 말고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봅시다. 망치는 이제 좀 이따 또 망치를 배우고. 자, 이렇게 빼놓고요. 한국항공우주예요. 그러면 얘는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요? 직접 가서 보죠. 한국항공우주를. 한국항공우주의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봉의 기준에. 자, 주봉 기준에서 이렇게 놓고 보실 때, 이렇게 당겨서 놓고 보시면은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앞전에 그 고점을 돌파 갭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돌파 갭이에요. 사실은 여기도 나중에 갭을 배우겠지만 여기도 돌파 갭입니다. 왜냐면 얘도 직전 고점을 넘길 때 갭으로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세게 넘긴 겁니다. 이때도 갭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주봉인데 예를 들어서
그 월화수목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강세를 떴다가 음보로 떨어졌다 다시 강세인지는 그건 몰라요. 뭐 여기서 보면은 뭐 답은 나오겠지만은 목요일이잖아요. 오늘이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미끄러졌다가 다시 돌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위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요 위는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이제 수반돼 있으니까 신뢰도는 높아요. 얘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월요일 날 갭 상승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월요일 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갭 상승 나온 이후에 월화 뭐 주봉이니까 월화수 뭐 수요일 날 돌렸는지 뭔지 모르겠고 어찌 됐건 요렇게 음봉으로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이 음봉이 떨어져 내려올 때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수형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교수형이 되기 위해서는 앞전에 신뢰도가 높으려면 앞전에 캔들이 어떻게 장대 양봉해야 된다. 장대 양봉이죠. 얘보다 캔들의 크기가 커져 있잖아요. 늘려놓으니까 몸통이 커 보여서 좁아 보여요. 그럼 이렇게 당겨볼까요? 장대 양봉이잖아요. 그죠? 장대 양봉이다 이거. 장대 양봉의 이제 신뢰도가 이제 좀 높은 그런 상태의 기준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갭 상승이 크게 나오면 크게 나올수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갭 상승이 크게 나오면 크게 나올수록 여러 했는데 캔들 쉽다라고 얘기해놓고 양봉 음봉 누가 모르냐 얘기해놓고 양봉의 시작 가격 음봉의 시작 가격이 어딘지 순간적으로 보실 때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얘는 결론적으로 시작 가격이 시초가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종가가 얘가 어디서 여기였죠. 종가 대비해서 시초가의 갭상승이 사실은 그렇게 월등히 크지는 않았다. 0.56% 갭상승이에요. 이거를 갭상승이 크게 나왔다 볼 수는 없잖아요. 크잖아요. 그래서 윤정두가 규정을 저어드립니다. 어떻게? 그냥 막연히 갭상승이 나왔다. 그 갭의 기준점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 거. 어떤 거요? 변동성이 커져 있는 기준에 얘도 이제 월등히 커져 있는 변동성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변동성이 커져 있는 기준에 갭상승의 범위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최소 몸통의 3분의 1에서 최소 그리고 변동성 크기에 따라서는 절반. 만약에 평상시에 얘가 지금 주봉 단위의 변동성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주봉 단위의 변동성이 5%예요. 6%. 응? 시가 대비 고가까지 캔들 크기가 6%짜리 뿐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캔들의 크기가 월등히 변동성이 커져 있어야 돼. 앞전 캔들보다도 더. 응? 신뢰도가 높으려면. 어찌됐건 이런 캔들의 기준에 3분의 1이든 절반이든을 기준을 잡자. 얘는 변동성이 사실 크지 않으니까 3분의 1이 아닌 절반을 잡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갭 상승이 절반 이상 나오는 거예요. 절반 이상. 얘 몸통에. 최소 절반 이상 나온 다음에 절반 이상 이제 한 뭐 그러니까 3%라도 갭 상승이 나왔어요. 평상시에 3% 등락 범위에 그렇게 크게 나오는 친구는 아닌데. 예? 그래 결국은 결론적으로 갭 상승이 뭐 3% 이상 저 몸통의 절반 이상이 갭상승으로 나왔다고 치고 그러고 나서 갭상승이 그 정도로 크게 나왔으면은 힘이 굉장히 센 거잖아요. 센 것만큼 위로 쫙 뻗어 올라가야 돼. 쫙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뻗어 올라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져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양새를 보지 말고 그 다음 그럼 캔들로 잡아드릴까요? 자 얘로 보지 않고 예를 들면 새로운 캔들로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 끝났고 새로운 캔들이 생긴다고 칩시다. 갭상승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그럼 높게 갭이 크게 생겨난 거죠. 갭이 크게 생겨난 거죠. 그리고 월등히 이거보다 더 커져야 돼. 뭐 예를 든다면은 꼬리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까지 꼬리거든요. 망치형의 꼬리, 양봉의 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양봉의 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럼 주간 단위에 얘가 그나마 이렇게 큰 캔들이 된 거야. 다른 때보다 월등히 큰 캔들이죠. 변동성이 확장이 됐죠. 근데 이 몸통에
절반 이상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3분의 1이라도 상관없어요. 저 정도 크기라면은. 평상시 대비 큰 크기라면. 근데 뭐 절반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절반을 갭상승을 출발합니다. 이렇게. 응? 그렇게 해서 위로 뭐 조금 올라갔다 밀리든 뭐가 됐든 어찌 됐건 갭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게 밀려 내려와요. 얼마큼? 이만큼. 상관없어. 돌리면 상관없어. 밀려 내려와요. 이만큼. 이것도 상관없어. 돌리면. 밀려 내려와요. 요만큼. 이것도 돌리면 교수형으로 윤정도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수형이 나오면 그 기준점이 설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점도 없이 그냥 기분 뭐 내가 고점에서 뭐 우산형이 떴으니까 내 기분이 좋다고 교수형이고 고점에서 우산형이 떴는데 내 기분이 나쁘다고 뭐 그냥 우산형이 아니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돼. 어떻게 뜨면 그게 우산형인가에 대한. 그럼 이런 장대 양봉이 뜨고 나서 이런 갭상승이 나왔는데 음봉으로 미끄러졌다. 근데 음봉으로 미끄러졌다. 여기서 꼬리를 이만큼을 달아요. 이만큼 달고 이렇게 돌리면 캔들 크기가 어때요? 평상시 캔들 크기보다 뭐 이 몸통이 작지는 않잖아요. 그럼 요 절반의 꼬리에서 오히려 매수를 합니다. 망치형이라고. 매수를 해요. 망치형이라고. 그런데 이 정도의 음봉이 아니라 이 음봉이 전 거래의 몸통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런데 파고 들어가는 게 많이 파면 많이 파고 들어갈수록 이거는 교수형이 된다. 많이 파고 들어가면 많이 파고 들어갈수록 교수형의 신뢰도가 높다.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종목이에요. 이렇게 뭐 이런 추세가 됐든 찔끔 뭐 저 정도까지의 강세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뭐 가파르게 좀 움직임을 줬든 어찌됐건 추세 강화가 나왔잖아요. 추세 강화가 나왔어. 강화가 나왔는데 아니 여기서 출발한 거 아니야. 음봉이니까 여기서 출발한 거 아니야. 지금 갭상승이 무지하게 크게 오버슈팅 막 그냥 동시호가부터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크게 시작했단 말이야. 평상시 캔들 크기도 아니고 캔들 크기가 또 더 커져 있는데 이렇게 시작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더 올라가야지. 그런데 미끄러져? 어느 정도까지 미끄러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얘 몸통을 파고든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어제 이 몸통에 꼬리가 있었든 꼬리가 없었든 안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남들은 조금 양봉 올라오면 겁이 나서 판 사람도 있을 거고 별의별 사람이 있을 텐데 안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안 팔았어. 그런데 시초가에 잡아서 손절을 했든 여기서 안 파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물량을 털었든 요 정도 선까지 터는 게 아니고 몸통으로 내려오는데도 턴다. 어제 이 가격에서도 안 팔았는데 지금 이 가격에서 판다라는 건 뭐예요? 시장이 깨졌든 뭐 자체적인 악재가 나왔든 이슈가 이제 뭐 뉴스가 터져서 이제 뭐 재료가 소진이 됐다고 해서 가든 뭐가 됐든 간에 이 가격에서도 안 팔던 거를 이 가격이 아닌 그 밑에 가격에서 몸통 안쪽에서도 팔겠다는 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 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 매도가 나오고 나서 꼬리를 달고 돌려? 그럼 그 꼬리는 누가 잡아 돌린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안 팔던 쪽이 여기서도 팔아 제끼고 있는데 이 꼬리를 잡아서 돌리는 쪽은 그럼 누가 된다? 개인들의 마지막 추격 매수가 되는 거예요. 개인들이 낙폭과대라고 인식을 하고 개인들이 따라붙는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추격 매수에 따른 꼬리가 달린 그러한 흐름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추세 강화로 연동되는 게 아니라 저것은 끝이다. 그 전제 조건이 그냥 평상시에 조그만 양봉 크게 변동성 없는 그게 아니라 신뢰도 높으려면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 갭 상승이 높게 형성되고 미끄러져 내려와야 된다. 그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지 않고 그냥 밋밋하다가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꼬리 달렸어. 이게 교수형이다? 여기서 꼬리를 달고 올리는데 이건 그냥 추세 강화로 가는 거지 뭐. 변동성이 커요. 뭐가 커요. 뭐 의미가 없잖아. 응? 그게 결론적으로 이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뭐 음봉이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면 뭐이 정도에서 음봉이 발생돼서 이렇게 밀렸어. 그러면 이제 못 돌리면 계속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뭐 이 정도의 기준이면은 5일선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안 깬단 말이에요. 어? 5주선 한번 봐볼까 한번 실질적으로 명확히 알아야 돼. 하나를 알아도 자 OMA가 여기 있어요. 여기 요 밑에 있어. OMA가 내일 올라와도 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음봉이 떨어져서 추세가 바뀐다. 음봉 떨어졌다고 추세 바뀝니까? 음봉이 뭐 이만한 거 하나 떨어졌다고 추세가 바뀌어? 어? 음봉 이만한 거 하나 떨어졌다고 5일선이 여기 있는데 추세가 바뀝니까? 혹은 뭐 이렇게 밀려 떨어졌다가 꼬리 달고 돌렸다가 이게 뭐 교수형이 돼? 혹은 이게 여기서 이만큼 음봉이 떨어졌어요. 이 음봉 떨어지고 꼬리가 달리고 돌리는데 이게 뭐 추세가 깨져서 뭐를 했어. 이걸 무슨 어떻게 왜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교수형이냐는 거지. 예? 전일 뭐 예를 들어서 전일 뭐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서 음봉 떨어져서 아니잖아요. 올라가다가 음봉 떨어지는 종목이 얼마나 많아. 어? 올라가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잡을까? 얘도 뭐 5일선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표시를 해볼까요? 자, 5일선을 이렇게 해놨어. 해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거 떴다고 해서 이게 추세가 무너져 무조건? 이 교수형이야? 꼬리 돌림 교수형이야? 아니라는 거야. 이 오버슈팅이 나올 때 여기서 교수형이 만약에라도 생기려면은 요 몸통의 최소 3분의 1 범위부에서부터 갭상승이 이만한 갭상승이 나왔다가 막 이렇게 파고들었다가 여기서 꼬리를 달리면 이거를 교수형으로 의심한다. 근데 갭상승이 크면 클수록 교수형일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진다. 왜? 여기서도 안 팔아. 어지간해서 안 파는 물량들이잖아요. 근데 갭상승 이후에 밀려 내려간 거는 시장이 깨졌든 재료 노출이 됐든 뭐가 있으니까 밀려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꼬리를 달았다고 해서 힘이 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끝났다. 몸통을 파고들 정도로의 흐름으로 끝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은 걸 배우시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이 기준에서 계속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 이거야. 갭상승이 진짜 이따만하게 나왔어. 이만하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음봉이 이렇게 떨어져요. 음봉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여기서 꼬리 달리면은 뭐예요? 교수형이죠. 꼬리 달리면 교수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교수형을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얘가 교수형을 벗겨내려면은 예를 들어서 갭상승이 무지하게 크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교수형이 벗겨지겠죠. 이해되세요? 꼬리가 1대1에 몸통이 1대1 비중에서 몸통이 더 커져버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한가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이 뭐 그런 경우가 있어. 있어. 있으니까 윤정두가 얘기하지. 대웅 제약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대웅 제약이 맞을 거예요. 이때 교육한 동영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12월이었나? 그렇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농담 하나 안 붙이고요. 여기서 뭐가 뜹니까? 샛별형이 뜹니다. 샛별형이 떠요. 우리는 요 음봉이 윗꼬리가 달리면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정한다 그랬죠?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샛별형으로 인식하고 요자락에 편입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요 당시에 대웅에 이때가 언제 2020년 12월 17일 뭐 이렇게 되죠. 요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하고 대웅 제약하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교수형이 나왔다가 돌려집니다. 2020년 12월 17일 주봉이었나 뭐 하여간에. 요 기준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내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가 종가입니다. 그죠? 여기가 요 종가.
그리고 요 칸 3분 내리면 대략 요 정도 크기 정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갭 상승이 작지 않아요. 갭이 작아요 이게. 응? 이 실질적으로 갭 상승이 몇 프로 나? 9% 나왔어요 시가가. 주봉의 시가는 월요일일 거 아닌가?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뭐 월요일날 휴장에서 화요일이든 처음 시작한 가격, 주봉 처음 시작한 가격 9%가 작아요. 안 작잖아. 갭이 무지 크죠. 컸는데 얘가 어떻게 됐겠어요? 맨 처음에 음봉으로 떨어졌겠지. 갭 상승 이후에 이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걸 돌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게 교수형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교수형을 벗겨내려면요. 교수형을 벗겨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상한가 진입되면 되는데 이 당시 기준에 그래서 상한가를 들어가 버립니다. 얘가. 그래서 우리가 대웅제약을 그 당시에 들어갈 때 얘하고 대웅제약도 한번 볼게요. 요 기준에 이게 상한가 들어간 거 상한가 29.61이죠. 샛별형이 떴어. 근데 샛별형이 떴는데 얘가 어설픈 샛별형이, 그러니까 몸통이 요날 기준에 몸통이 요 정도 있는 샛별형이 돼 버리면은요. 요 정도 있는 샛별형이 돼 버리면은 그럼 주봉상으로 교수형이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기준점에서 요 당시에 그 해석 범위가 있었는데 대웅제약을 다시 볼게요. 그 이제 교수형이냐 했을 때 상한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주봉이니까 그 다음 주에 뭐 어쩌고저쩌고 움직이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였나요? 주봉? 그래서 그 주봉에 대한 해석 부분을 교수형이 아니다. 요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4% 갭상승 이후에 갭이 작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봉으로 떨어진 이후에 돌릴 때 흐름. 이해되세요? 요렇게만 보니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뭐 대웅 같은 경우에도 9%의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결국은 돌리잖아요. 돌리는데 이것이 교수형이냐, 저 주간 단위 교수형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장대 양봉 나오고, 다시금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고, 그리고 꼬리 달리고 끝난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에디슨 EV를 한번 보시면, 에디슨 EV의 일봉을 보시면요. 요날 기준에 어떻게 됩니까? 요날 기준에 이게 22% 갭상승이에요. 22%에 교수형이냐 그럴 때 윤정동 교수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수형이냐 교수가 아니라 그랬죠. 얘는요. 이게 교수라는 거예요. 이게 갭상승이 있다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갭상승이 나왔다가 음봉으로 미끄러졌잖아요. 이건 돌려도 교수형이다. 그러니까 이날 당일날 단타 매매를 들어가도요. 교수형이잖아. 교수형인데 단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결론적으로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를 간다고 쳐도 갭상승이 몇 프로였어요? 13%였죠. 13%에 마이너스 3%니까 그러면은 상한가를 가도 꼬리가 마이너스 3%부터 13%까지니까 그냥 그대로 몸통이 꼬리를 월등히 넘기지는 않죠. 그럼 얘는 그대로 아무리 돌려놔도 교수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타를 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꼬리가 다시 음봉으로 미끄러지면 그때는 전량 차익 실현이라는 거지. 이게 교수라는 거예요. 갭상승이 어디? 그래서 양봉 음봉을 제대로 배우시라는 게 눈으로 보여야 돼요. 내 종목이면 알 수 있잖아. 여기서 끝났다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음봉 떨어졌다가 꼬리 달고 돌린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죠. 이게 교수형이다. 그럼 여기서는 교수형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갭상승 22%에서 11% 상승까지 밀려요. 대밀려요. 그러면 여기까지 맨 처음에 이 양봉이 있기 전이겠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겠죠. 맨 처음에 갭상승 이후에 22% 갭상승 이후에 11% 상승까지로 밀린 거예요. 요 모양새 요거.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꼬리 달리고 몸통이 이렇게 달리면 절반의
절반의 절반의 되돌림이니까 우산형이잖아요. 우산형인데 저게 교수냐 망치냐 했을 때 우리는 망치로 설정한다는 거죠. 왜? 교수형이라면은 갭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전일에 몸통을 훼손시켜야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 밀려 내려와야 돼. 여기까지 뭐 하한가를 만들어니 있더라도 여기까지 밀려 내려와야 돼. 몸통을 훼손해야 돼. 훼손을 안 시켰잖아. 차익 실현의 욕구가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니까. 교수형의 기준은 안 나왔잖아요. 갭상승만 나왔을 뿐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목 떨어졌는데 무조건 돌리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내려왔다가 이게 이렇게 망치가 됐을 때, 우산이 됐을 때 이게 교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교수면 못 들어가는데 교수가 아니면 망치형이면 들어간다는 거죠. 5에서 10거래일 동안의 하락 추세가 연동이 돼야 된다라고 했지만 5에서 10거래일 동안의 하락 추세가 연동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5에서 10거래일이 아닌 당일의 기준에서도 변동성이 커져서 고점 대비 조정의 인식을 잡는 그런 기준이라면 어떻게 된다? 망치형으로 본다. 그거는 망치형의 설명을 드릴 거예요. 5에서 10거래일이 아닌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이런 기준에 하루에도 변동이 크게 나온다면 그거는 당일의 저점 고점을 인식할 수 있다. 왜? 일봉으로는 캔들이 하나지만은 분봉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봉이 합쳐져서 일봉이 된 거고 또 주봉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봉 하나지만 그게 주봉 하나가 아니죠. 주봉이 하나지만은 일봉이 모여서 주봉이 된 거고 주봉이 모여서 또 월봉이 된 거고 결론적으로 이날의 흐름은 갭상승 22%에 11%라니까요. 보시면 갭상승 22%죠. 그리고 11.67까지 밀렸다가 돌린 거예요. 그러면 저 보여드린 캔들의 크기가 이 캔들의 크기가 밀려 내려왔을 때 이 크기가 보통 때 캔들 크기 몸통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작지는 않죠. 그래서 이 돌릴 때 따라붙는 게 25,500원이 된다는 거예요. 25,500원에 따라붙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 22% 오른 건 여러분들은 못 들어가죠. 윤정도는요. 22% 오른 거 못 들어가지. 겁나서 아니 기준이 잡혔으니까. 어떤 기준이요? 우리가 어지간한 장에선 백전백승 특히 시장이 좋을 때는 백전백승 윤정도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모든 게 다 정형화돼 있어요. 35년 주식하면서 모든 걸 다 정형화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말장난이 없고 다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어떻게 한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어떻게 한다? 최대 10%만 따라가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15%. 그러면 에디슨 EV가 전날 시가총액이 아직 1조가 안 됐을 때 상한가 가서 1조를 넘깁니다. 결국은 1조 미만이죠.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 20%까지. 거래대금 1위였으니까. 장중에 거래대금, 장중 거래대금 1위. 결론적으로 22% 갭상승은 솔직히 따라붙지는 못해요. 근데 음봉으로 떨어져서 11%까지 내려가서 이거 봐라 돌리면 살 수 있는데 돌릴 때 언제? 2분의 1 돌려서 망치형으로 인식이 됐을 때 25,500원에는 살 수 있다. 그게 15% 수준이었다. 그런데 더 싸게는 살 수 없느냐? 있다. 장중 저점 형성 이후에 2, 3% 반등 시에 오늘의 LG화학의 경우에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에디슨 EV에 대한 편입의 명분이 변동성 어디까지 얼마까지 따라붙어? 야, 다 오른 걸 따라붙어? 야, 다 오른 걸 뭐 너 샀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야, 어느 누가 저걸 15% 20%에 살 수 있겠어? 윤정도는 딱 정형화 해놨잖아요. 그럼 상한가 종목은 무조건 보합에서 잡나? 상한가가 나오는데 보합에서 출발해서 상한가 가는 케이스가 몇 개나 있어요. 벌써 이미 갭상승 이후에 터트려져서 움직이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수형이냐 아니냐를 제대로 인식을 했다면 그렇다면은 따라붙을 수 있다 없다의 기본적인 기준이 잡혔고 그래도 등락률이 너무 컸다라고 했을 때는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에서 시가총액 1조 미만은 15% 최대 폭은 20% 어떤 케이스 아주 특이한 케이스 거래대금 뭐 1이니까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되죠.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고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은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17% 상승 이후에 미끄러졌어요. 14%까지. 돌릴 때 어떻게? 15%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왜? 갭상승이 형성되면서 거래대금이 터져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요. 마찬가지죠. 얘는 돌리면 교수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성향에 따라서는 돌릴 때의 기준에 몸통의 갭상승이 크게 났죠. 6%면 작진 않아요. 그런데 성향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아니 상한가 연속 2방씩 나오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갭상승 6%가 뭔 대수냐. 그게 뭔 교수형이냐. 돌리면 난 산다. 왜? 얘 양봉의 크기를 나는 이렇게 볼 것이다. 그래서 이 양봉 크기 요거 대비해서 퍼센테이지 기준에 이거 3분의 1 깔짝대는 건 난 인정 안 해. 최소한 절반 이상 들어 올려놨다가 음봉 떨어져서 꼬리 달리면 그러면 망치가 아닌 교수로 인정할까? 지금 요 정도 가지고 이걸 무슨 뭐 얼마나 갭상승 나왔다고 되돌리는 거를 교수라고 하니?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돌리질 못하고 음봉으로 하락 장악형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고점을 찍고 밀려서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끝. 끝. 자, 여기까지 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교수형이 뜨기 위해서는 그간의 상승 추세가 밋밋한 추세가 아니에요. 교수형이 아무 데서나 막 나와. 애들 꼬맹이들 교육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아무 데서나 뭐 망치 비슷한 거 나오면 다 망치라 그래. 이런 거 나오면 망치 떴다 그래. 망치형 떴어요 막 이래. 이런 거 나오면 변동성 크기 자체가 제한적이죠. 망치가 떴다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캔들이 나와서 힘이 붉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신뢰도는 떨어지는 게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죠. 5MA, 20MA 거래량이. 아직 거래량 안 배웠다고 치고 안 배웠다고 치고 그러면 망치냐? 그럼 망치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는 거죠. 그럼 신뢰가 없어. 그런데 계속 여기서 맴돌아. 요 망치에 대해서 요 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밀릴 때 손절 범위는 요 망치가 훼손되는 지점을 우리는 손절 범위로 잡습니다. 안 무너져 있잖아요. 그럼 유지의 기준인 거예요. 다만 신뢰도가 어때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제한적이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조금만 뭐 망치 하나 변동성도 없는 망치 하나 모양새만 같다고 그게 망치형 떴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 고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변동성도 없어. 이런 거는 망치가 돼 돌리면 여기서부터 갭상승 컸잖아요. 굉장히 갭상승 양봉이 커졌잖아요. 다른 때보다 캔들 크기가. 그리고 갭이 이따시만큼 나왔지. 이게 안 보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음봉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시가가 여기잖아. 이렇게 많이 떠서 시작했단 말이야. 13%를. 근데 몸통을 훼손시켰잖아요. 중간에 내려와서. 그리고 꼬리 달렸고 여기까지 돌렸다. 이런 경우는 교수로 본다는 거예요. 그 교수형을 뛰어넘으려면 당연히 고점 다시 넘겨버리면 되지. 미친 듯이. 그럼 교수를 이겨낸 거죠. 되돌림의 흐름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건 교수형이 됩니다. 돌려도 교수형이 됩니다. 돌려도 교수형이 된다. 상한가 가면 모를까. 아시겠죠?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기준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 신뢰도가 높다. 그러고 나서 얘도 갭상승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도가 높다. 갭상승이 크게 나온 이후에 뻗어 올라가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전거래일의 몸통까지 훼손시킨다. 그거는 끝났다. 거기에서 꼬리 달리는 힘은 세력이 힘이 세서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남들 다 해먹고 나간 거를 개인들이 낙폭과대라고 추격 매수해서 들어간 거일 뿐이다. 그 다음부터는 힘이 없다. 그 다음부터는 죽는다. 이해되세요? 요게 유료 강의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 가지고 유료 강의는 1시간 이상도 해요. 지금 뭐 1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유료 강의 부분을 이번에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 80시간 한두 개 배우셔야 되냐고 이거를. 여기까지 조금은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 내일 상한가 하나 잡으셔야 되니까 이거 상한가 한 방, 두 방이잖아요.
상상 한번 갑시다. 내일 상한가 한번 잡아야 되니까 얼른. 그래야 능동적이시면 이제 망청까지 갑니다. 지금 이제 교수형을 배운 거야. 근데 교수형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의 차익 실현인 거고, 응? 망청이 떠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상상 한번 갑시다. 채팅방에 올려줘. 채팅방에. 채팅방에 상상상 채팅방에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오케이. 이렇게 상상상. 응? 상상상. 동영상 자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아우 너무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뭐 어차피 키워드 설정하셨으면 이제 뭐 괜찮으시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상상상 올려드립니다. 동영상 교육 강좌 보시면은 15년도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아주 뭐 요렇게까지는 안 돼 있어요. 상상상 04번 방은 이제 조금 늦게 올라가겠네. 그죠? 여기도 또 우리 순 선생님께서 상상상 오케이 그쪽 방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이제 교수형은 좀 이해가 좀 일부 되신다는 거잖아요. 응? 교수형의 전제 조건이 아무렇게나 떠서 교수가 아니고 갭상승의 크기가 커지고 음봉으로 미끄러지면 몸통을 훼손시키면 되돌려도 그거는 끝났다. 이런 데서 다 차익 실현이 있고 터진 거 아니야. 이건 돌려도 교수형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보신 한국항공우주 주봉상의 기준에 갭이 커요 작아요? 작죠? 캔들의 크기가 주봉의 크기가 평상시 대비 커요 안 커요? 안 크죠?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서 요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다가 돌리면 잡아 돌리면 얘는 뭐예요? 망치가 되는 겁니다. 교수가 아닌 망치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사요? 여기서 사는 겁니다. 요 자락에서. 얼마예요? 한 36,000원대. 35,000원대 초반이겠네. 35,000원대 초반. 거기서 사는 겁니다. 조금 이따 보면은 똑같이 이제 이 고점에서의 망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망치의 기준을 한번 배워봅시다. 망치의 기준을 한번 제대로 배워봅시다. 지금 엄지척이 지금 뭐 28개 갖고는 안 되는데 이거 엄지척 한번 갑시다. 엄지척 28개 갖고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48분 그래도 계시는데 그죠? 그리고 이쪽에 우리 그 홈페이지에 방송 시간을 좀 수정을 해놔야 돼요. 못 들어오셔. 날짜가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엄지척 좀 더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21일로 날짜가 바뀌었죠. 21일 지금 시간이 12시 33분. 오늘도 또 1시까지 해야 되겠네. 아유.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죠? 윤정두도 뭐 체력이 대단한 건데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뭐 만만치 않으신 분들입니다. 망치형 어떻게든 좀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종목 하나씩 보면은 다 보여요 눈에. 자 보시면은 이 망치형의 전제 조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5에서 10거래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윤정두가 아까 기준에서 5에서 10거래일의 하락이 아니라 최고점에서 떴는데 그걸 어떻게 망치형이라고 그러냐? 응? 이렇게 랠리가 나오다가 여기서 뜬 거를 5에서 10거래일 하락이 아닌데 어떻게 망치형이라고 그러냐?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근데
일봉의 캔들도 분봉 수십 개를 갖다 붙여놓은 뭐 수십 개를 떠나서 뭐 1분봉이든 뭐 5분봉, 10분봉, 30분봉, 60분봉 다 볼 수 있잖아요. 일봉도 그 분봉들이 합쳐진 거고 주봉도 일봉이 합쳐진 거고 월봉도 주봉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캔들 안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위 에너지들이.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밑도 끝도 없고 그럼 5에서 10 거래일을 윤정두가 어떻게 바꾸냐면은 3에서 5 거래일 그리고 1에서 3 거래일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이 1에서 3 거래일, 3에서 5 거래일, 5에서 10 거래일은 변동성이 무지하게 큰 뭐 소형주 테마주는 1에서 3 거래일, 또 우리가 단기나 스윙으로 들어가는 일반적인 종목에서는 3에서 5 거래일, 또 대형주는 5에서 10 거래일 이렇게 설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변동성의 크기에 따라서 또 시가총액 크기에 따라서. 그런데 윤정두가 5에서 10 거래일에서 3에서 5 거래일과 1에서 3 거래일로 교재를 바꿔드린 경우가 언제 바꿨느냐의 기준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에서 10 거래일은 벌써 이미 15년 전 이상의 설정되어 있던 정형화된 내용의 교육 자료입니다. 그리고 3에서 5 거래일을 설정해 드린 기준은 언제의 기준이 될까요? 3에서 5 거래일의 기준 설정해 드린 거. 몇 번을 설명드렸어요. 상한가 제도가 상한가 제도가요. 바뀝니다. 언제 바뀌어요? 2015년 6월부터 상한가 제도가 30%. 그 이전은 15%였어요. 근데 상한가 제도가 30%로 바뀝니다. 30%로 바뀌게 되면서 변동성이 확장이 되죠. 30%로 바뀌면서 그냥 5에서 10 거래일이 아니어도 돼. 한 3 거래일만 돼도 뭐 상한가 아까처럼 에디슨 EV 같은 경우 상한가 두 방에 10% 올라와 버리면 그럼 뭐 3 거래일 만에 80% 90% 돼 버려요. 80% 이상 90% 막 이렇게. 그러니까 5에서 10 거래일의 추세를 볼 필요도 없고 뭐 하락이든 상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하락이든 상승이든 5에서 10 거래일까지가 아니더라도 3에서 5 거래일이면은 충분한 변동성이 있어서 과도하다라는 인식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도하다. 그게 과도하다라는 인식이 잡히는데 그러면 1에서 3 거래일은 또 뭐냐? 왜 이렇게 바뀌었냐? 1에서 3 거래일은 그렇게 과도해진 30%의 변동성 상한가 하한가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3에서 5 거래는 2015년 6월에 바뀐 거예요. 제 관점이 2015년 6월 그때 딱 바뀐 게 아니라 2015년 6월 이후에 상한가 30% 규정이 바뀌고 한동안은 상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융당국 눈치 싹 보더니 변동이 나와서 상한가가 종목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1에서 3 거래일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이후에 공적 자금이 쏟아져 나왔을 때, 공적 자금이 쏟아져 나왔을 때, 2020년 3월 지금 저랑 이름이 비슷하시네. 윤정주 선생님께서 강연에 참석하시고 스페셜 교육방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은 자리가 하나뿐이 안 남았어요. 그 자리 하나 남은 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1에서 3 거래일로 바뀐 거는요. 너무나 유동성에 돈을 많이 뿌려서 그래요. 그게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교육으로 넘어갈게요. 와닿아야 뭐 교육이 되는 거지. 거래량 교육 거래량 부분 잠시 보시면 거래대금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2020년 1월 2일 2020년 1월 2일에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이 4조 6천억이에요. 그게 유가증권 시장의 마지막 5조 미만의 거래대금입니다. 5조 미만인 날들이 사실은 이렇게 드문드문 있었어요.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 근데 마지막이 이날 1월 2일 날 1시간 늦게 시작하고 이제 똑같이 끝나죠. 그때 4조 6천억 거래대금이 마지막 5조 미만입니다.
그럼 뭐 거래대금이 얼마나 터졌길래 그러냐. 자, 20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 터져요. 삼성전자가 8조 터집니다. 혼자. 아니 돈이 얼마나 풀렸길래 10배가 터져요. 돈이 얼마나 터졌길래 거래대금이 10배가 터지냐고. 지금 이게 빨간 색깔 선이 5조 미만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5조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보신 20년 1월 2일. 그리고 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 10배. 5조 미만인 날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요. 2020년 1월 2월까지도 5조 미만인 날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게 코스닥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뭐 15조 이상 20조 막 이렇게 터진 거죠. 응? 와닿지 않아요? 거래대금이 10배 터졌다는 게 오케이. 그러면 또 보여드리면 되지.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일 때의 거래대금에서는요. 2019년 1월 10일인데요. 하루에 거래대금이 2천억 넘는 종목이 1,000억 넘는 종목 1,000억 넘는 종목이 14개였는데 그중에서 상품을 빼고 나면 ETF 상품 빼고 나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빼고 나면은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10종목뿐이 안 나왔다고. 10종목. 그런데 그 다음 날은요.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 자체가 10종목 중에 상품 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상품이 하나, 둘, 셋, 넷, 5개.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5종목뿐이 안 나왔어. 지금은요. 2천억 이상 터진 종목이 최근에 조금 이제 둔화되긴 했지만 2천억 이상 터지는 종목군들이 뭐 12월 8일 같은 경우에 17종목 12월 8일 날 17종목씩 터져요. 2천억 이상이. 아 그래도 와닿지 않아요? 변동성이 무지하게 커진 거예요 이게. 와닿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이거. 하루에 종목 하나의 거래대금이 시젠이 2조 3천억 터진 거예요. 와닿지 않죠? 2조 3천억이 얼마큼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5월 14일 날 2조 3천억인데 예? 코스닥 시장 2020년 1월 2월까지 5조 미만인 날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시장의 흐름이 코스닥 시장 전체 종목 다 합쳐서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인데 돈이 얼마나 풀렸냐면은 종목 하나에 2조 3천억 진단키트 사형제 합쳐서 4조가 터집니다. 진단키트 4종목의 거래대금이 4조가 나와요. 그러니 변동성이 예? LG전자가 창사일에 나는 딱 2번 봤어요. 상한가를. 옛날에 주문 실수로 장 막판에 하한가 맞고 그 다음날 그냥 상한가로 마감진 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세 상한가. 그거 이후에 2020년 12월 23일 날 LG전자가 9만 원 보합에서부터 11만 9,500원까지 가요. 상한가. 윤정두는 그걸 갖고 있었죠. 우리 회원님들은 시가총액 1억 6,300만 주짜리에 9만 원이니까 14조 원대 시가총액 14조 원대 종목의 상한가를 만끽해요. 그게 2020년 12월 23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이야 이제 뭐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막 26%씩 올라가고 43조까지 올라왔던 카카오뱅크가 8월 6일 날 상장하고 상한가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26조까지 올라오는 그 시가총액 규모 속에서 8월 10일 날 4조 원의 거래대금 터뜨리고 막 상한가 가고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1,000억 넘기는 게 종목이 5개라고 상품 빼고. 삼성전자 4,500억이 거래대금 1위, 아난티 2,880억이 거래대금 2위. 물론 오늘 거래대금도 굉장히 낮았어요. 사실은. 많이 줄긴 했는데 예전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결론은 제가 윤정두가 거래일수 기준에 5에서 10거래일 동안의 추세 하락이나 상승이 형성돼야 된다. 그것이 3에서 5거래일 그리고 1에서 3거래일로 바뀐 거는 그 시기가 2015년 6월 상한까지도 30%로 바뀐 그때
그 다음에 2020년 3월 코로나19 터지고 돈이 상상을 초월하게 풀리면서 종목 하나의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되고 시장 거래대금이 뭐 저점대 고점으로 따지면은 4조 6천억 원에서 44조까지 그렇게 되면서 이제 1에서 3거래일까지로 바꾼 겁니다. 하루에도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도 변동이 7, 80%씩 나오잖아요. 하한가 수준 갔다가 돌려서 막 상한가 수준으로 오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1에서 3거래일까지 설정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1에서 3거래일, 5에서 10거래일 이 기준도 하락 추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분명히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이 10거래일 이상 나온다? 그럼 반등은 뭐 나오겠지. 그런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다만 이제 저점이 좀 더 낮아지고 고점도 중간에 보시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고점도 낮아지고 그러한 흐름이 5에서 10거래일 혹은 3에서 5거래일 혹은 당일 기준에서도 1에서 3거래일 그런 데서도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인 거예요. 하락에 야 얘는 변동이 커져서 충분히 망치뿐만 아니라 어떤 사대천왕 캔들도 충분히 하락할 만큼 하락했어. 변동성으로 하루 만에 뭐 고점 찍고 밀려가지고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밀려가지고 마이너스 뭐 18%로 끝났어. 그럼 하루 만에 막 40%씩 빠진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되면 그 당일의 기준에서도 망치로 비이성적으로 캔들이 커지긴 했지만 망치형으로 혹은 비이성적인 그 캔들 속에 그 다음 봉이 뭐 상승 잉태형으로 형성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전제 조건은 5에서 10거래일 혹은 3에서 5거래일 혹은 1에서 3거래일에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어야 된다. 아시겠죠? 두 번째 기준은 아까 그 교수형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추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거래일에 당연히 저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응? 망치형이 저가를 당연히 만들지만 그 앞전의 캔들도 신저가를 형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장대 음봉으로 떨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신뢰도가 높아진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기준에서도 물론 여기서부터도 밀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도 어느 자락에서도 떨어져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어느 자락에서도 무슨 얘기냐면은 망치가 뜨는 위치가 전 거래일 대비해서 어느 위치에서 형성이 될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교수형의 경우는 다릅니다. 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우산형의 자체가 꼬리가 있고 몸통이 있는 거잖아요. 꼬리가 있고 몸통. 그러니까 갭 상승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음봉의 기준에서는요. 꼬리가 밑으로 있고 봉이 이렇게 있으니까 직접 그려보면 이거예요. 하락의 기준에서 하락의 기준에서 무조건 개파락이 이만큼씩 나와야 되고 여기서 꼬리 달고 돌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망치형의 기준은요. 하락 추세에서 장대 음봉이 떨어져 주면 신뢰도가 높고요. 음봉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시작 가격이 이 절반을 넘겨서 시작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절반을 넘기면 벌써 넘겨서 시작할 때 힘이 세져 있다는 거죠. 절반을 넘기는 힘 자체가 세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위로도 치고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이만큼 절반 이상에서부터 음봉이 떨어졌다가 거기서 꼬리 달고 돌린다. 그 개념보다는 절반 이하. 얘 몸통도 이겨내지 못하는 힘의 강도. 다시 얘기해서 교수형의 경우는 이 양봉을 그냥 뛰어넘는 게 아니라 크게 뛰어넘는 힘의 강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닥의 기준에서의 흐름은 최근의 흐름의 저점을 형성하는 장대 음봉의 음봉이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도는 높다. 아주 비이성적인 음봉 말고 그렇게 따질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절반을 못 돌리는 수준의 그 정도 힘의 강도의 흐름. 그래서 절반 이하의 하락 출발. 절반
캔들의 몸통 이상 전거래일 캔들의 몸통 2분의 1 이상 하락 출발. 요 몸통의 2분의 1 이상의 하락을 해야 된다는 거야. 종가는 여기잖아요. 종가는 여기인데 갭상승시가 해봐야 몸통 절반을 못 넘긴다는 거야. 몸통 절반 이상 넘기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다면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 몸통의 절반 이하. 그러니까 이 몸통을 넘는 캔들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지실까봐 그러면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거고, 요 몸통의 이 기준 1의 몸통의 절반 이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도 되고 요렇게 출발해도 되고 뭐 더 밑에서 출발해도 되고 개파락이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도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꼬리를 되돌릴 때 기준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돼 있고 음봉이 하나, 뭐 얘는 절반이 아니라 절반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음봉이 내려오다가 이게 돌려져서 이렇게 몸통과 꼬리의 절반 이상이 형성되면 그때부터 망치형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 안 되시면 녹화 방송 또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몸통 2분의 1 이상의 기준으로 출발을 해야 신뢰도가 증가한다. 캔들의 변동성 범위는 평상시 대비해서 1.5에서 3배 수준 정도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변동성도 없어. 그냥 얘기했잖아요. 조그만 코딱지 같은 친구들 그냥 캔들 움직이면, 그러면 그거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확장돼 있어야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캔들의 변동성도 커져 있어야 평상시 대비 망치의 기준도 평상시 대비 최소 1.5배에서 3배 정도 수준. 얘가 2, 3%에 움직였으면 1.5배, 3에서 4, 5%씩 움직이고 나서의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변동이 커져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변동성이 1.5에서 3배 수준 정도가 돼 신뢰도 높아지고, 정거래일의 장대 음봉이어야 신뢰도가 높아진다. 요것만 이해를 잘 하시고 망치가 어느 자락에서 떠야지 신뢰도가 높은지 그거를 인식을 하시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교수형의 차익 실현은 음봉 떨어지고 밀끌어도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인 거고, 꼬리 달고 돌려도 차익 실현인 거고, 다 차익 실현인 거야. 되돌림의 구간은 교수형의 경우에 이 되돌림의 구간이 있잖아요. 이거 좀 아까 전에 안 배우신 건데, 갭상승 이후에 시초가 대비, 이 갭상승 이후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갭상승 이후에 시초가 대비 밀리면 차익 실현. 반등이 나와? 반등 나오면 이게 교수형인데 전량 차익 실현. 이 거래일의 캔들이 최고점, 얘가 형성해 놓은 최고점을 돌려야 돼요. 돌리면 교수형은 이제 벗겨내는 겁니다. 응? 아시겠죠? 정리구간.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만약에 교수형이 떴는데 내가 못 봤어, 출장 갔다 왔어, 대부분 핑계가 그거잖아. 출장 갔다 온 거잖아. 그럼 그 다음날 종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 뭐 꼬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요 부분의 최고점, 요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전량 차익 실현해야 된다. 되돌림의 경우는요, 요 고점을 교수형 캔들을 넘기면 미친 듯이 넘겨, 막 호재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교수형을 이겨내는 강세의 흐름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망치형의 기준에 어디서 편입할 거냐? 망치형의 기준에 해머형 몸통의 하단부터 전거래일 몸통의 2분의 1 지점까지.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음봉으로 떴는데 예를 들면은 전거래일의 기준에 1차적으로 잘 보세요. 해머형의 몸통이라고 했죠. 망치형의 몸통 하단이라고 했어요. 왜 하단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얘 기준에서의 이거는 몸통은 파란색일 경우와 빨간색일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빨간색의 경우는 여기가 시가고 파란색의 경우는 여기가 시초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초가에서 편입한다, 이렇게 단어를 써버리면 위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산형의 몸통의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몸통의 하단부, 몸통의 하단부, 이 하단부부터 전거래일의 몸통의 2분의 1 지점을
편입의 구간으로 1차적으로 성성을 잡는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요 전거래일의 몸통, 요 전체까지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왜? 얘가 벌써 망치가 뜸으로써 돌려지는 힘의 강도는 강해진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되돌림의 경우는 해머형의 몸통의 상단과 저점의 2분의 1 지점. 무슨 말이냐면은 얘도 색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 몸통에서의 요 상단 부분에서 여기까지 요 절반을 훼손시킬 때 그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의 기준에서 똑같다는 거죠. 파란색에 이게 차이가 큽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절반의 되돌림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망치형은 전거래일의 몸통까지 전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망치가 형성되는 구간이 편입의 기준이 되겠죠.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왔을 때 요 기준, 요 절반을 돌릴 때 요 망치로 편입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망치가 됐을 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또 여기서부터 편입을 해서 망치형이 유지가 되는 한, 또 망치형이 아니고 망치형을 벗겨내는 더 강한 양봉으로 쭉 나간다. 다 편입입니다. 그러면 얘도 먼저 번에 교육받을 때 시초가 대비 이렇게 음봉 떨어졌다가 절반을 돌리는 거니까 얘도 여기서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옳습니다. 옳은데 간혹 어떤 케이스가 나와요? 옳은데 꼬리가 얕아. 음봉의 크기가 얕아. 그 종목이 LG화학일 수도 있고 다른 종목군의 기준일 수도 있어요. 저기를 볼게요. 이데일리 쪽. 이데일리 14에 여기 있다. 자, 보시면은 이데일리 쪽에 요 내용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 기준에 두 가지 다 됩니다. 하나가 둘 다 망치로 본다. 교수가 아니잖아요. 일단 갭상승이 크지 않았죠. 이노텍이. 그럼 요거 이제 요거를 교수형이 아닌 망치형으로 본다. 얘도 교수형이 아닌 망치형으로 본다. 근데 얘 몸통의 절반을 돌리는 흐름에서는 물론 요 앞에 캔들보다 몸통이 월등히 큰 음봉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서 따라붙어도 돼요. 근데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렇게가 캔들이 확장되어 있는 국면이니까 요 정도 캔들은 너무 작다.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돌릴 때 여기를 잡겠다. 시초가를 돌릴 때 요렇게 기준이 잡힐 수 있어요. 파란색이 안 잡고 빨간색 양봉으로 잡을 때 여기가 마찬가지죠. 요 정도의 음봉 가지고는 앞전에 더 큰 양봉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조금만 망치는 나는 망치로 인정을 안 하겠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사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초가 넘기는 요 시점에서 시초가를 넘겨서가 아니라 시초가를 넘긴 양봉의 기준, 망치의 기준이 평상시 변동성보다 커진다 이거. 그리고 얘는 망치형으로도 볼 수 있고 결론은 뭘로? 상승장악 확인형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교수형과 망치형을 교육을 해드렸어요. 다행히 저 광고쟁 애들 그 정신 나간 애들이 진짜 정신이 완전히 나간 그 친구들이 방 폭파하려고 들어온 거죠. 걔네들은 광고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광고라면 누가 그렇게 해요? 광고 그렇게 해서 누가 들어갔다가도 다 욕하고 나오지. 결론적으로 그 친구들 덕분에 뭐 1시간 정도의 길이 동안에 교수형과 망치형을 제대로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여타 이제 유료 교육 강좌 저희 쪽에서 진행해 드리는 그 정도의 교육 퀄리티는 될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컨디션은 좋지는 않아요.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몸 컨디션이 멀쩡하다면은 그것도 웃기는 얘기겠죠. 몸 컨디션이 멀쩡하다면 그것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예.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피곤해서 잠을 못 자니까 어제도 뭐 새벽 4, 5시 자갖고 아침 유료 강의 다 하고 방송 다 나가고 다 악쓰고 엄지척 더 눌러주셔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한국항공우주의 주봉 같은 경우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뭐 공격적이시다 하시면은 이런 기준에서의 망치가 떴을 때 교수형이 아니니까 들릴 때 여기서 사실 수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캔들은 작으니 이렇게 시초가를 넘기는 여기서부터 망치가 될 때 여기서부터 살 수 있었다. 주봉 기준에 둘 다 가능하다. 그리고 요 그림에 이 음봉의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편입할 수 있었다라는 예를 잡아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건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에요. 나중에 또 배우세요. 나중에 배울 시간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방송에서 교육 그리고 복습 뭐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또 교육 그렇게 해도 지금처럼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뭐 세계적으로 예 제가 방송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그 교육 기준에 이 정도의 내용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농담이 아니라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예 초보여서 이게 뭐 감동적인 건지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이걸 들으시면은 진짜 까무러치죠. 저는 제가 얘기하면서 소름 돋아요. 증권사 임직원분들 모아놓고 교육하잖아요. 다들 기절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존경을 한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여기에 보시면 HTS에 대부분이 다 있어요. 얘는 오타도 많고 오류도 많아요. 그냥 뭐 갖다 막 그냥 집어넣어놨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니? 봉 패턴 검색 뭐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망치형이에요. 뭐라고 나와요? 윗 그림자가 거의 없고 몸통이 장중 뭐 교수형 볼까? 교수형. 자, 교수형의 기준에 윗 그림자가 거의 없고 몸통이 장중 거래 범위의 약 30에서 50% 이하고 아래 그림자가 매우 긴 형태로 나타난다. 이 뭔 소리야? 장중 거래 범위의 30에서 그러니까 요 몸통이 장중에 요 위치에서 거래가 계속된다는 거죠. 음봉으로 쭉 미끄러졌다가 꼬리 달고 돌려와서 저 위에서 막 계속 돈다는 거야. 이 패턴을 확인하는 데는 뭐 단기간일지라도 추세를 살펴야 하고 밤샘 뭐예요? 읽어도 나도 이거 잘 뭔 소리인지 몰라. 직역하는 것도 많고. 신뢰성이 높고 아래 그림자가 길수록 윗 그림자가 그러니까 전 거래의 그 몸통을 훼손했다, 변동성의 크기가 크다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거래일수 기준으로 추세가 어느 정도 형성돼야 되는지 그것도 없어요. 응?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나오는데도 없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캔들 하나를 외우시더라도 제대로 배우셔서 좀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캔들 하나도가 아니라 300년 된 거예요. 300년 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이렇게 직접적인 수익들을 압박님 같으신 경우 이번에 강연에 오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든 일정 빼신다고 하셨으니까 2월 12일 날에는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여러분들 선배분들 만나셔서 키리우스 선생님은 아마 안 오실 것 같고 미소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는 건가요? 연락을 한번 드려보라 그럴게요. 문나 선생님은 이번에는 못 오신다고 그랬고 12월 10일 날 오셨고 4개월 만에 계좌 수익 70%. 예쁜 공주님 지난번에 오셨다고 이번에 안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시면 내가 하여간에 예쁜 공주님 내가 무지하게 괴롭힐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다른 분들의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죠. 강연에 이제 한 분 남았어요. 다 끝났나? 하여간에 아까 그 저 결제창 올라온 거 보니까
존남이 어떻게 저랑 비슷하세요? 윤정주 선생님께서 강연에 신청하시고 스페셜방 신청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한 분 남았습니다. 스페셜방이든 VVIP방이든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 요 기준. 특전 1은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특전 2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특전 2 부분에 강의를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요걸 다 드리는데, 조금 전에 강의 들어보니까 어때요? 망치형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우산형 하나 가지고 1시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료니까 지금 좀 마음 급하게 빨리 끝내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우산형 하나 가지고도 한 10강은 할 수 있어요. 예? 예제도 보셔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이렇게 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 이벤트 공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착순이 끝나. 그러니까 내일 그 디자인 하시는 분이, 우리가 10시 출근하세요. 디자인 하신 분은 10시에 출근해서 고칠 때까지 한 12시까지는 요거를 유지를 해드릴게요. 12시까지는 그 디자인 바꿔야 되니까 12시까지는 인원수 상관없이 이제 한 명 남았는데, 한 명인지 뭐 다 하셨는지 하여간에 전부 12시까지는 가입하실 수 있게 열어드리고, 12시 지나고 나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클릭해서 눌러서 들어오시면 요 VIP, VVIP 가입할 수 있는 요 혜택은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21년도에 20시간 커리큘럼은 이 안에 누르시면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캔들부터 해서 그랜베리 매매 법칙, 보조지표, 또 추세 추정형, 개배대 목표 주가, 그다음에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한가 따라잡기까지 전부 25강, 거의 뭐 20시간 이상. 그리고 요것도 다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드리는 거예요. 교육 교재. 이거 커리큘럼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9시간짜리 5강, 그러니까 45시간. 이게 쿠팡에서 판매되는 거예요. 티몬, 위메프 이런 데서. 공지사항 보시면은 그 이벤트도 나와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요 이벤트는 내일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강연에만 참여하시는 거, 요 특전 1을 포기하시고 강연에만 오시겠다, 이 자료를 다 받고 싶다 하시면은 강연에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10분 정도 더 자리를 오픈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10분 정도까지 더. 지금 30분 이제 다 채워진 거예요. 10분 추가. 강연에만. 그렇게 해서 저 자료 다 받아가시고, 예약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거를 다 나눠드릴 테니까 구정 때 다 공부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대박 내셔야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벤트는 매번 요거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고 이제 종목 넘어가야 되니까, 두 번째 이벤트는 0 빼고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항상 명절 때만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5시간짜리 550만 원 지금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이벤트 부분을 55만 원에, 기초 중급 실전 필살기까지 55만 원에, 그렇게 해도 한 1, 200명 정도 보통들 다 가입해서 저거를 연휴 때 공부하시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1월 달에 뭐 장 어렵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려운 장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뭐 1월 달이 대박장이었죠. IT, LG화학, LG노텍 뭐 다. 그래서 30명 선착순으로 VIP 문자 그리고 카톡방 2주 동안 활용하시면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문자 받고, 이건 체험반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이제 뭐 전화를 못 받으신겠죠. 그럼 문자 보내셔서 남겨놓으시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같이 움직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같이 움직이셔서 수익 내시고 강연에 자료 받으시고 교육 자료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죠. 또 이 내용은 이제 4대 천원 캔들에 대한 내용의 기준이 되는 거고. 자, LG화학입니다. 오늘도 문자 나가요. 어제 66만 6천 원. 오늘 얼마? 어제 66만 6천 원 문자 또 나가고, 오늘 얼마?
64만 원 20% 매수하세요. 66만 원 추가 5% 25% 매수하세요. 66만 6천 원 아까 추가 편입 못 하셨어요? 자, 5% 추가해서 25% 매수하세요. 68만 3천 원. 자, 5% 추가해서 30%까지 꽉 채웁니다. 아직 못 채우신 분이 있어요? 68만 9천 원 20% 편입하세요. 아직 못 채우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LG화학 20, 30%다 채우셨어요. 응? 응? 다 알려줘서 고마워. 응. 알려드렸으니까 혼자 매매를 잘 대처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럼 뭐 강연회만 오시든가 아니면은 0빼고 이벤트만 하셔서 교육자를 받아가시면 되고 이렇게 노출되고 오픈됐는데 다 못하시니까 문제잖아요. 예? 왜 못할까요? 겁이 나니까. 지금 윤정도한테 얘기를 들을 때는 그래 다 그럴싸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뭐 시장 긍정적이야 이렇게 하다가도 LG화학 이렇게 무너지면요 윤정도 욕하면은 상관없어요. 윤정도 욕하셔도 돼요. 오래 산다며 욕 먹으면. 그런데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투매를 하잖아. 저기서 투매를 하잖아요. 이런 데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이런 데서는 못 사셔서 수익을 못 내. 그래놓고 여기서 윤정도가 아니 왜 못 사세요? 이렇게 좋은 거를 그럼 여기서 사. 그래놓고 밀리면 분할 매수해서 단가 낮추셔야 되는데 저기서 투매를 하고 계셔. 그리고 윤정도 욕하고. 그리고 또 잡주 들어가요. 잡주 들어갔다 잠깐 움직이면 땡큐 했다가 또 무너져. 결론적으로 그래요. 결론적으로. LG화학의 주봉의 이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흐름에서도 장중에 저점 형성 후에 2, 3% 반등 시 저게 밑에 줄이죠. 64만 5천 원. 교육 교재가 있잖아요. 이 교육 교재를 만든 사람이 윤정도잖아요. 저거는 시중에 없는 내용이라니까. 아니 농담이 아니라 이게 시중에 있는 내용이면은 유료 강의를 하면 안 되죠. 이걸 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응? 이렇게 기준이 잡힌다. 응?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LG화학의 이게 장중에 올려드린 자료란 말이에요. 응? 주봉의 2분의 1 그리고 주봉 저점 대비해서 2% 되돌림 구간 저런 데서 편입의 기준을 기술적으로 잡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기술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걸 뭐 기술적으로만 이렇게 보나? 캔들이 자 여기서 장악형 뜰 수 있습니다. 일봉이에요. 장악형 뜰 수 있습니다. 그럼 장악형만 봅니까? 에? 펀더멘털적인 부분 안 봐요? 이 매집의 이 기준은 안 봅니까? 이거 개인들이 110만 주 뺏겼는데 외국인들이 150만 주 이상 샀어요. 왜? 기관들이 던진 물량 다 삽니다. 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악형이 떴네로 돼버립니다. 응? 과도하게 밀려 있었기 때문에 장악형이 뜨고 저점 대비 10% 올라온 거 저게 저점 대비 10%. 저점 대비 10%.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그 보시면은 다 캔들이 떠요. 그 자락자락에서. 그러면 이건 기술적인 거라고 칩시다. 기본적인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당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LG화학 잘 갖고 있는데 옆에서 물적 분할 악재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량 뺏기는 거 아니에요. 물적 분할이 왜 악재예요? 악재인 이유를 대보세요. 아 내가 뭐 LG에너지 솔루션에 투자했지 LG화학에 투자했냐. 아우 억지 부리지 말라 그래. 거짓말쟁이들. 35년 주식한 윤정도가 아니라면 아닌 거요. 응? 이 수익 범위들 LG화학 시가총액 5위 가지고 1월달 수익만 27% 올라온다면은 그렇게 해서 19% 수익을 날 수 있다면은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LG화학 같은 종목 있으면 나와보라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응? IT 종목 극대형주 빼고 LG화학만큼만 하라고 그러니까요. LG화학의 화학 관련 그 기준에서 실적 4조 2천억. 작년에 순이익 4조 2천억. 어제 시황만 1시간 반 2시간 해드렸죠. 시황만. 4조 2천억. 어제 시황만 1시간 반 2시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드린 게 경기 민감주 기초소재 유가의 강세 이후 유가가 강세를 뜰 수밖에 없는 이유 금리를 올릴수록
경기가 살아날수록 당연히 상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 기준점의 흐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LG화학의 기초 소재로서의 실적 개선 폭의 기준은 당연히 2022년도에도 지속된다. 지금 컨센서스가 3조 4천억인데 업황에 둔화돼서가 아닙니다. 전망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관점이에요. 계속 상향돼서 나올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 요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요. 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어차피 매출의 기준은 2020년이에요. 물적 분할하기 전에 2020년 기준에 이렇게 양분이 돼 있었어요. 엄청 올라온 거지 전지사업 부분이.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영업이익은 석유화학이 다 합니다. 2차 전지의 기준은 매출과 시장 점유율과 매출 그리고 돈 벌어서 돈 버는 족족 전지사업에 다 투자한 거죠. 47%의 자산 가치. 요 부분이 이제 분사가 된 거잖아요. LG화학이 그렇게 나쁜 종목이라면서. 보시면은 이래요. LG화학의 시가총액이요. 11월 30일 날 시장 2820까지 밀려 내려올 때 그때 6위였어요. 6위. 그러고 나서 시장 반등 나올 때도 무너져가지고 LG화학이요. 얼마까지? 61만 5천원까지. 장중 61만 1천원까지 밀리면서 8위까지 내려갑니다. 시가총액 8위. 저 때 뭐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었죠. 그런데 1월 3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가총액 5위가 돼 있어요. 어제도 5위였어요. 어제도 대밀려서 주가가 66만 원, 뭐 65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5위야. 왜? 다른 애들이 더 빠졌어요. 다른 애들이 빠졌으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라 얘는 뭐 물적 분할에 지주사 전환에 대한 할인 요인에 그런데 어떻게 시가총액이 안 빠지고 5위냐 이거죠. 7위, 8위 아까 했던 8위 이하로 내려가야죠. 그죠? 결론적으로 오늘 하루 만에 저점 대비 10%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저점 대비. 종가 기준으로 6.5.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요. 공지사항에 오늘 장중에 58분 녹화해드린 게 있어요. LG화학 하나만 58분. 공지사항에 보여드려요. 공지사항에 LG화학만 58분 녹화한 내용이 이렇게 공지해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오늘 12시 14분에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갔다고 그랬죠. 문자가 저 기준에 LG화학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공지사항에서 찾아서 보시란 얘기예요. 뭐라고 설명해놨는지 그 부분을 짧게만 빠르게만 넘겨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무셔야 되니까. 자, 저게요. 시가총액 16조에서 55조까지 올라온 이후에 241% 올라온 이후에 25% 하락한 겁니다. 물적 분할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LG화학, 삼성, SJ, SK이노베이션 저 당시에 저만큼씩 올라오고 차익 실현 욕구로 저만큼씩 밀려 내려갔을 뿐이에요. 물적 분할 때문에 깨진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79%, 101%, 174% 올라오고 물적 분할 때문이 아니라고. 이게 16조 2천억에서 53조 7천만 원이 아니죠. 우리 직원분들이 잘못 써놓은 거고. 유가가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의 지수죠. 코스피. 제가 내일 고쳐놓을게요. 1458에서 2344까지 올라간 거야. 그 사이에 저렇게 올라가고 25% 조정받은 게 그게 무슨 뭐나 된다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올해 1월 달에만 27% 올랐어요. 12월 30일 저점 대비 27%. 그러고 나서 이번에 또 밀린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그게 문제가 될 정도인가? 아니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또. 응? 키움에서 장중에 12시 40분인데 5% 올랐잖아요. 그 5%가 저점 대비 8.85% 올라온 겁니다. 응? 63만 3천 원 대비. 오늘 70만 원 수준까지 올랐잖아. 10% 이상 올라온 거예요 저점 대비. 키움은 매수 창고에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매도해. 아 키움이 매다니까 올라간다. 아니야. 평상시에도 주가가 저렇게 빠지는데 개인들이 물량을 떠는 게 없어요 사실은. 더 자세히 보시면요. 개인들 지분이 9.4%수준이 안 돼요. 어? 외국인이 49%에. 어? 대주주가 이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분율의 이제 그 변화가 쭉 나왔는데 매집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다 해드린 거예요. 이게 2007년도 도서예요. 매집 도서. 노란톡 카톡방에 그냥 그대로 계시면은 이런 자료들을 또 추가적으로 다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외국인이 이게 7,059만 주짜리예요. 7,059만 주. 그럼 7천만 주야 그냥. 1월 한 달에만 2% 샀다니까. 1월 한 달에만 1월 3일부터 2%를 샀어요. 아니 1월 한 달에 2%를 샀는데 무슨 여기다 대고 물적 분할에 악재네. LG에너지솔루션 공모 끝나고 바치 폭락하지. 야 이거는 못 가. 끝났어. 할인 요인 받을 거야. 근데 외국인이 왜 사냐고. 49%까지 왜 사냐고. 2%를 한 달 만에. 2%면 얼마인지 아세요? 1조를 산 거예요. 1조. 1조를 샀다고요 지금 한 달 만에. 그러니 이번 달에 들어서도 저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도 저점 대비 그래도 상승이었던 거죠. 외국인이 매수가 70만 3천 원에 산 거예요 저거 다. 1조를 70만 3천 원. 쥐들이 손해보고 있어 이번 달에 산 거 가지고는. 그러니 63만 3천 원까지 밀렸을 때 돌리는 순간 64만 원부터 매수 쌓인 문자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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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계속 나갔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6통 7통 나가잖아. VVIP 회원님들 계신데 뻥 칠 수 있어요? 매집의 규모의 이런 기준. 매집의 규모에 대해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아니 2% 산대 2%가 작아요? 외국인 50%에 49%, 대주주 41% 수준, 합쳐서 90% 수준, 기관 물량 빼면 개인들 갖고 있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2%를 또 뺏어갔는데 그게 우스워요? 유통 물량 막 바이오주들 대주주 10%짜리 그런 거 프로그램이 한 10만 주 사면 뿅 가갖고 그냥 난리를 치고 유통 물량도 없는데 2% 뺏어가면 이게 우습냐고. 85만 원, 90만 원이 우스워요? 목표 주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갈 수 있는 위치라고요. 물적 분할 때문에 얘 조정받은 거 없어요. 물적 분할 때문에 조정받은 거 없어요. 심리적으로 밀린 건 있을지 몰라도. 응? 어떻게 그게 문제가 되고 악재가 되고 응?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시간도 늦었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LG. 이제는 날아갈 일만 남았어요. 지금 어때요? 미국장 폭등이요.